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노출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노출의 원리. 그렇죠? 우리는 이미 카메라, 즉 대부분의 35mm 카메라에는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노출계를 한번 봤기 때문에. 즉 모든 35mm 카메라에는 노출계, 즉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출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노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는 렌즈 밖의 사물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의 양. 요거 중요합니다.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의 양을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물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의 양을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즉, 카메라 노출계는 반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사식. 그런데 이 반사되어오는 빛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모든 사물에는 빛에 반사되는 반사율이 있어요. 반사율.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에 반사되는 게 전부 다 100% 흡수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정 정도 흡수하고 웬만큼은 또 반사하죠. 근데 이 반사되는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면 사물에 따라 어떤 색에 따라 반사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반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봤죠. 다 모든 자연계 모든 사물을 측정해보니까 대부분의 평균 반사율이 18%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8%. 즉, 자연계나 인공계의 평균 빛의 반사율이 얼마? 18% 정도의 빛을 반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18%의 빛의 반사율을 가진 인공의 색깔, 인공의 사물을 찾다 보니까 50% 정도의 회색, 즉 45에서 50% 정도의 회색 농도를 가진 중간 회색이 18%, 정확하게 18%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즉, 그래서 이 중간 회색, 50% 정도의 회색 농도를 가진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회색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18% 회색 카드라고 해요. 이게 18% 회색 카드라고 해요. 즉, 노출계는, 다시 말하면, 이 노출 측정의 기준이 18% 회색 카드가 되었죠. 왜? 이 50% 정도의 중간 회색이 18%의 빛을 반사하니까. 그래서 18%의 회색 카드가 만들었고, 이 18% 반사를 회색 카드를 기준으로 노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노출계는 이 중간 회색, 18% 빛을 반사하는 회색 카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노출계는 무조건 제로예요. 적정 노출입니다. 왜? 노출계가 이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8%의 빛을 반사한다 하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노출 측정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색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회색 카드. 그래서 일반 사진 전문점을 가면 이 작은 회색 카드를 팔아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회색 카드를 대고 카메라 카메라 렌즈를 측정하면 정확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카메라 노출계는 이 18% 반사율을 가진 회색 카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출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여기는 세 개를 나눴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반사식 노출계입니다. 반사식 노출계는 이미 봐왔듯이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가 대표적으로 반사식 노출계고, 이 반사식 노출계는 뭐예요? 사물에 반사되어지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야? 18% 회색 카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사식 노출계의 대표적인 것은 18% 회색 카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게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가 대표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입사식 노출계. 이 입사식 노출계는 글자 그대로 사물에 입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사물에 직접 입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의 입사식 노출계는 사진 찍고자 하는 사물에 가서 노출계를 카메라를 향하여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태양의 빛이나 인공광이 사물에 입사되는 그 순간을 측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서, 왜냐면 이것도
회색 카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왜? 반사식이 아니니까. 이 입사식은 회색 카드가 아니라 사물의 투사되는 양을 빛을 직접 측정하는 거니까 상당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사물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사물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내에서 사용하고 주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입사식 노출계는 그래서 회색 카드와 관계없죠. 물론 자연에서도 가까운 사물이나 인물을 찍을 때는 반드시 입사식 노출을 사용하면 훨씬 정확한 노출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입사식 노출계. 그 다음 이 스팟 노출계는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반사식입니다. 반사식인데 그 측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노출의 측정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찍을 때 눈의 노출, 즉 눈에 들어오는 노출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눈의 스팟 노출기를 측정하면 그 눈 부분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즉 측정각이 1도에서 5도로 굉장히 좁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팟 노출계는 의도적으로 약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스팟 노출계는 보통 카메라 노출기 시스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팟 노출기가 필요할 경우에 특히 작은 부분의 노출을 측정할 경우에는 그 메뉴에 가서 이 스팟 노출기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존 시스템과 카메라 노출계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존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그 사진 촬영 인화법인데 그렇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인화 내지 현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런 용어만 있다는 거를 그냥 기억하시고, 그리고 존 시스템과 카메라 노출이 어떤 관계를 가자면 요 존 5라는 관계에 있어요. 존 5가 뭐냐면 중간 회색이에요. 즉 중간 회색, 즉 50%, 45에서 50% 정도 되는 중간 회색에 중간의 농도를 가는 중간 회색을 존 시스템에서는 존 5라는 이런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존 5가 가리키는 지역, 중간 회색의 노출계는 적정 노출, 요 제로점이에요. 적정 노출을 가리키는 점이죠. 요게. 그러니까 요런 점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제 존 시스템과 카메라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인데, 아무튼요 중간 회색이 50% 회색, 즉 18% 반사율을 가진 50%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적정 노출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존 시스템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즉 이런 겁니다. 즉 흑백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흑백의 농도,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농도를 10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번호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존 5라는 지역이, 왜? 이게 노출, 가장 적정 노출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존 5보다 좀 어두운 것이 언더 노출이에요. 4가 한 스탑 언더, 3이 두 스탑 언더, 2가 세 스탑 언더예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밝은 쪽, 6은 한 스탑 오버, 7은 두 스탑 오버, 8은 세 스탑 오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보통 흑백이나 컬러에서 가장 그 노출이 잘 맞은 사진들은 최소 여기 존 2에서부터 존 8까지가 골고루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존 시스템 우리가 약간 그 사진의 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은 이런 것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존 5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세 스탑 이상을 넘어가는 노출, 언더, 이거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디테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세 스탑 언더로 가면은 이것은 사진으로서 디테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세 스탑 오버, 즉 세 스탑 밝은 면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사진에서 세 스탑 이상을 허용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스탑 오버나 세 스탑 언더로 이하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단계 사진의 디테일은 다 아웃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존 시스템에서 일단 존 5가 이 적정 노출에 저기 그 50% 농도를 가진 18% 레이카드와 똑같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떻게 적정 노출을 찾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존 5, 즉 적정 노출 기준인데 18% 반사율을 가진 회색이 어디냐?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 부분에다가 노출 측정기를 측정하면 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런 거죠. 왜? 여기가 중간 회색이니까. 만약에 여기다, 이건 중간 회색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다 노출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노출이 맞을지 모르지만 밝은 데는 더욱 환해져서 노출이 너무 색이 하얘지겠죠. 반대로 여기다 노출을 측정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노출이 맞고 까만 데는 완전히 까마지겠죠. 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적정 노출에 맞는 중간 회색을 찾는 거야. 이게 중간 회색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를 찾으면, 여기를 측정하면, 즉 18% 반사율을 가진 중간 회색이 여기다 라고 측정하면 전체적으로 사진의 노출이 어느 정도 맞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칼라의 그 노출계 시스템을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칼라도 존 5에 맞춰 있어요. 중간 회색, 즉 18% 회색을 반사하는데 요 정도의 밝기, 요 정도 초록이면 요 정도 밝기가 즉 중간 회색과 같은 반사율을 가진 지역이야. 즉 카메라 노출계가 여기를 측정하면 이 전체 사진은 노출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 까만 부분은 뭐예요? 저 까맣잖아요. 존 3이 되는 거죠. 노출이 어느 정도 되죠. 만약에 어두운 부분에다 노출을 맞췄어, 내가. 그럼 뭐예요? 여기는 노출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이런 밝은 데는 완전히 아웃되겠죠. 환하게, 오버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찾는 거예요, 중간 부분. 아시겠어요? 그 개념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카메라 노출계, 카메라 렌즈에 들어있는 노출계, 카메라 바디에 들어있는 노출계를 어디에 중점에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사진의 노출이 결정돼요. 이 밝은 데다 노출,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 노출을 어디 측정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면 이런 데는 완전히 까마지겠죠. 왜? 여기는 그만큼 어두운 데인데. 아시겠어요? 그런 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두운 데다 노출을 맞췄으면 카메라는 여기는 어느 정도 밝아질지 모르지만 이 밝은 부분, 실제 밝은 부분은 완전히 환해지겠죠. 아니 노출 오버돼 버렸죠. 오버되겠죠. 이런 차이니까 이 중간 지점, 중간 회색과 같은 이 색을 선택해서 여기에 카메라 노출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실습을 해야 돼요. 실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도 각각의 지점이 노출이 다 달라요. 각각의 노출이 다 달라. 왜? 이 반사율이 다르니까 다 달라. 그러나 적정량의 빛의 그 중간 해석을 찾는 거죠. 그래야 이 전체 사진에 노출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카메라 노출계가 어떻게 사물의 노출을 측정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카메라 노출기는 어떻게 한다랬어요? 노출기는 빛을 측정할 때 반사식이고 중간 회색 18% 반사율을 가진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물이 흰색도 있고 중간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 노출계는 이 사물을 검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 사물이 하얗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노출기는 다 전부 다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중간 회색으로 생각하고 노출을 측정합니다. 요걸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카메라는 어떻게? 카메라 노출기는 뭐예요? 중간 회색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중간 회색을 측정하면 반드시 노출이 중간 회색으로 나오겠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의 자연의 사물은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근데 카메라 노출기는 흰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 중간 회색을, 왜? 중간 회색의 반사율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얀색도 중간 회색의 노출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또 까만색도 중간 회색의 노출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다 중간 회색의 컬러로 색을 만들어내는 거야, 노출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 사실은 꼭 이렇지 않죠. 이래서 노출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 카메라 노출기가 이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맑고 어두운 색에 있어서는 실제 노출기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요. 이 측정 못한 걸 누가 보정해줘? 사진 촬영자가 보정해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노출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노출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노출의 어려움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카메라 노출기는 뭐야?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한다. 카메라 노출기는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하니까 모든 색을 전부 다 뭐야? 중간 회색으로 생각하고 측정을 한다. 흰색도 중간 회색, 검은색도 중간 회색, 이렇게 생각하고 측정을 해요.
오케이? 이걸 개념, 실제는 그렇지 않은다. 네, 앞에서 우리는 그 카메라 노출계가 흑백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을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칼라에 대해서 어떻게 카메라 노출계가 인식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라의 경우에도 카메라 노출계는 똑같이 인식합니다. 즉 18%를 반사하는 회색 카드와 같은 빛의 반사율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빨강, 파랑, 노랑 어떠한 그 칼라의 색이라도 카메라 노출계는 다시 말하면 18%의 반사율을 가진 그 중간 회색과 같은 반사율이라고 생각하고 그 칼라도 항상 똑같은 회색으로 인식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카메라 노출계는 흑백이든 칼라든 똑같이 즉 중간 회색의 18% 반사율을 가진 중간 회색이라고 인식하고 노출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항상 사진 찍을 때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카메라 노출계는 그게 하얗든 까맣든 또는 빨갛든 파랗든 초록이든 노랑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회색, 중간 회색으로 즉 18%의 반사율을 가진 중간 회색으로 인식하고 노출을 측정한다. 이게 기본 원리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카메라 노출계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각 칼라별로 그 반사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이 노출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노출은 자꾸 연습을 해서 그 칼라별로 또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빛의 강약에 따라서 노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실제 이 카메라 요즘 제로 이거 노출 맞은 거죠. 중간 회색이 돼요. 여기 딱 맞으면 중간 회색이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라별 노출 배수라는 게 있어요. 노출 배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즉 이게 적정 노출이야. 이게 중간 회색이니까 여기 딱 맞는 거야. 제로면. 그죠? 카메라 노출계가 이게 맞아. 중간 회색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검은색일 경우는 빛의 반사율이 18%가 안 돼. 9%밖에 안 돼요. 9%. 그렇잖아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잖아요. 흡수해요. 즉 실제 마이너스 2스탑이 언더돼요. 언더돼. 이게 언더해야 돼. 언더. 그래야 검은색이 돼. 그냥 찍으면 회색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찍을 때는 어떻게? 실제 노출계를 내가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2스탑 2스탑 언더를 해야 돼. 2스탑 언더를 해야 검은색이 검게 나와요. 반대로 흰색은 빛의 반사율이 훨씬 높잖아요. 흰색은 빛을 반사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반사시키잖아요. 근데 이것은 2스탑 오버해 찍어야 흰색이 흰색대로 보여요. 그 노출 교정, 보정을 해줘야 돼. 보정. 내가 스스로. 그 카메라 노출가 이걸 보정을 못해. 사진 촬영자가 이걸 보정을 해줘야 돼. 수동으로. 의도적으로. 즉 흰색을 찍을 때는 즉 흰색 눈을 찍을 때는 이렇게 적정 노출 찍으면 카메라는 그 흰색 눈이 어떻게 나와요? 회색 비스듬하게 나오는 거야. 회색 비스듬하게. 아시겠어요? 또 까만색 이것이 까만 연탄을 찍는다면 이 연탄을 그냥 이 적정 노출 제로 회색으로 생각하면 카메라 노출기는 회색으로 생각해서 까만색으로 안 나고 희끼무리하게 나와요. 희끼무리하게. 이것을 내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까만색일 경우는 보통 2스탑 언더로 찍어줘야 까만색이 돼요. 물론 이제 까만 정도에 따라서 한 스탑 언더로 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흰색을 찍을 경우에 하얀 눈 또는 웨딩 드레스 흰색을 찍을 때는 일부러 카메라는 비록 적정 노출이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찍으면 흰색의 드레스가 어떻게 나와? 회색기가 도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2스탑 정도 오버시켜야 되는 거죠. 오버시켜. 물론 그 흰색의 정도에 따라서 한 스탑 오버할 경우도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지금 뭐냐? 노출계가 이것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뭐야? 사진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수동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정. 보정이라고 보정. 이게 노출 보정이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극단적인 얘기. 이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 칼라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칼라별 조금 차이가 있죠. 사실 조금 있어요.
응? 그러니까 노출기가 비록 적정 노출이라고 찍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칼라에 따라서 조금씩 언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흰색 키가 많이 좀 오버시켜야 되는데 검은색이 많이 있으면 언더시켜야 되는데 이래서 노출을 측정하고 노출을 재서 촬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노출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노출계를 아무리 기준을 해도 내가 노출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기가. 그래서 정확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나만의 경험. 물론 하루에 똑같은 빛이라도 그때그때 상황이나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 노출계에 의존하면 어떤 경우에는 잘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출이 언더되고 오버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출을 보정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보정해주느냐? 여기처럼 0.5스타 마이너스면 사실 0.5스타 보정을 해줘야죠. 언더로 찍어줘야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한 스탑 언더로 찍어야 이 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스탑 언더로 찍을 수가 없죠. 왜?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노출을 보정해서 찍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노출 측정에 전부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노출이 영원한 숙제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찍은 사진 촬영자라도 노출의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출이 어렵다는 거죠. 왜? 상황과 빛과 컬러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보충해주는 게 경험에 의한 노출 보정.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실습을 해봐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실습을 해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색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기억해야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노출 맞추기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인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터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물론 이 회색 카드죠. 중간 회색. 18% 반사를 가진 중간 회색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기본에 따라서 조금씩 컬러나 상황의 빛의 강도에 따라서 노출이 조금씩 언더오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노출 정말 쉽지 않지만 중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복을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경험을 함으로써 점점점 극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극복될 수가 있어요. 자, 네, 이 사진은 흰색의 눈을 측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흰색의 눈, 그렇죠? 하얀색일 때 카메라 노출계는 제로, 즉 적정 노출하고 찍었을 때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지 않고 회색기가 도는 게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적정 노출하고 찍었는데 이때 뭐냐? F22에 200분의 1초예요. 근데 한 스탑 오버로 찍었죠. F22에 125분의 1초, 즉 한 스탑 오버로 찍었더니 흰색에 가까워졌고 두 스탑 오버로 찍었더니 더욱 흰색이 됐어요. 이와 같이 카메라 노출계는 적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흰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흰색이기 때문에 빛의 반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야? 누가? 카메라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스탑 내지는 한 스탑 반 이상을 오버시켜야 정확한 눈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이 이렇게 적정 노출 찍었는데 회색기가 돌잖아요. F16에 500분의 1초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보다 더 오버시켜야 돼. 지금 여기는 두 스탑 500분의 1초를 125분의 1초를 두 스탑 오버시켰더니 굉장히 하얘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두 스탑 오버시킨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 스탑만 오버시켜서 250분의 1초로 찍으면 정확한 하얀색의 눈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꼭 노출을 두 스탑 오버, 한 스탑 오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한 스탑 반 이렇게. 기본적으로 흰색의 카메라 노출기는 항상 뭐예요? 회색기가 돌게 만든다. 왜? 중간 회색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왜냐면 이 흰색을 카메라 노출기는 중간 회색이라고 생각해요. 중간 회색이라고. 그래서 노출기가 하얀색을 찍어도 이렇게 100% 한색이 아니라 약간의 회색기가 돌게 찍는데 그 하얀 걸 살리기 위해서는 카메라 찍는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오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F16에 125분의 1초가 적정 노출이라고 표시에 찍었더니 회색으로 찍었어요. 회색. 왜? 카메라 노출계는 18% 중간 회색으로 생각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색기가 도는 거죠. 적정 노출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노출을 언더했어요. 즉 250분의 1초 찍었죠. 125분의 1초보다 언더된 250분의 1초 찍었더니 좀 까매졌죠. 두 스톱 언더 500분의 1초 두 스톱 언더로 찍었더니 정말 그 까만색 검은색의 본래의 색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검은색을 정확하게 찍으려면 두 스톱 노출을 언더해야 정확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카메라 노출기가 적정으로 찍었는데 회색이 되니까 원래 까만색은 뭐야? 사진에 기록할 수가 없죠. 이거 누가 해요? 카메라 노출기가 안 해줘요. 노출이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그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이 이거를 한 스탑, 두 스탑, 한 스탑 반 이렇게 언더를 시켜야 돼. 왜? 까만색이니까. 검은색이니까. 즉 검은색 계열로 갈수록 노출을 언더시켜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흰색 계열로 갈수록 노출을 약간 오버시켜야 된다.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도 밝은색 계열로 갈수록 약간 노출을 오버시켜야 돼요. 어두운 색 계열로 갈수록 약간 노출을 언더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색을 찍을 때 적정 노출이라고 표시했지만 검은색 계열로 갈수록 노출을 조금 언더시켜야 된다. 반대로 밝은색 계열로 갈수록 노출을 조금 오버시켜야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잘 기억하시고 실제 한번 실습해, 이거 반드시 실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사진을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론적으로는 내 사진이 되는 겁니다. 내 사진. 처음은 고생스럽지만 결국은 금방 노출에 있어서 습득되고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럼 남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죠. 그게 좋은 사진을 만드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열심히 정말 한번 실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이제 반사 빛이 강한 물에 그 밝은 날은 맑은 날은 물에 빛이 반사되잖아요. 이게 노출이야, 적정 노출이야. 반사될 때 여기에 이제 노출을 찍었던 60분의 1초에 F16이 나왔어요. F16, 60분. 물론 이 F16이라는 건 조리개 무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것은 F16이 60분의 1초 적정 노출기가 이거를 이렇게 적정으로 만들어줘 찍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어둡게 나왔죠. 그래서 F16에 30분의 1초 약간 오버 찍었죠. 한 스탑 오버. 그랬더니 약간 하얗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5분으로 한 스텝 언더 됐어요. 더 어둡게 했어요. 두 스텝 언더 더 까매졌어요. 이 차이를 그냥 비교하시라는 거죠. 참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보한 중간 회색 카드, 중간 회색 45에서 55%의 그 회색 농도를 가지고 있는 중간 회색인데 이게 뭐냐? 18%의 빛의 반사율을 갖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18% 회색 카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확한 노출 측정을 위해서는 항상 휴대하는 게 좋다. 왜? 시중에 작은 사이즈로 팔고 큰 사이즈로 팔아요. 4, 5 사이즈 또는 A10 사이즈를 팝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게 노출 측정에 정확하죠. 아시겠습니까? 회색 카드. 카메라 노출계의 기준이 되는 회색 카드. 카메라 노출계가 여기 딱 되면 정확한 노출이 나와요. 딱 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왜? 이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왜? 이게 18% 빛을 반사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회색 카드.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노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노출 측정 방식. 물론 카메라별로 조금씩은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첫째, 이렇게 멀티 패턴 측강에서 보통 평균 측강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의 대부분의 영역을 측강해서 평균적으로 나는 가격을 측강하는 겁니다. 프레임 전체로 평균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에 있게 만들죠. 또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강, 즉 프레임의 중앙 부분의 일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강하는데 되게 그 프레임의 50% 미만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50% 미만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측강, 프레임의 중앙 부분인데 작은 부분을 부분적으로 측강하는 거야. 10% 미만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팟 측강, 우리 앞에서 봤죠? 프레임의 중앙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약 5% 미만입니다. 요게 스팟 측강이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별로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이벨루에이티브 또는 매트리스 측강에서 이거는 평균 측강으로 하고 초점이 맞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평균적으로 다시 측강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시작해요. 우리 아까 그 전에 그 초점 방식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 카메라 노출계는 프레임의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아시겠습니까? 노출기는 어떻다? 프레임의 중앙 부분을 중심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점 측정 방식과 똑같아요. 즉 카메라 프레임의 중앙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중앙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비록 이 부분 측강이 10%만 측정한다 그래서 그 프레임의 10% 부분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 다 측정하죠. 나머지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대부분 스팟 측강은 작은 부분을 측강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카메라 측강할 때 카메라의 그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을 세팅할 때 대부분 이런 거, 이벨리티브나 매트릭스, 이게 이제 니콘과 캐논, 니콘 그 방식이 좀 차이인데 똑같아요. 방법 마찬가지. 초점, 중앙 부분, 약간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또는 이 중앙부 중점 측강 방식 이런 걸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카메라 그 노출 측정 방식은 이 중앙부 중점 측강 방식 또는 이 매트릭스나 이벨리 측강 방식을 쓰는 거예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무슨 스팟도 쓸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카메라의 노출계는 뭐 프레임의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그 카메라별로의 측정 방식이 표시입니다. 표시, 기호 표시. 이렇게 니콘과 캐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중앙부 중점 측강, 스팟 측강. 이 표시가 좀 다르죠. 이렇게 네. 중앙부 중점 측강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3D 평가. 이게 무슨 그 이벨리오트 평균 측강하는 거죠. 입체 측강. 이건 스팟 측강. 이건 부분 측강. 이렇게 그 기호가 다른데 굳이 뭐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중앙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측강 방식에 따른 실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앙부 중점 스팟 측강이에요. 스팟 측강. 요 부분만 측정했어요. 요 부분만. 스팟 측강. 그죠? 스팟 측강. 요 표시. 스팟 측강. 스팟을 측강했어요. 그랬더니 요 맞는 부분이 다시 선명히 나가죠. 비교하면 이거 다르잖아요. 중앙 중심 평균 측강하고 다른 거보다 훨씬 더 선명도가 높죠. 아주 작은 부분을 측강하니까. 이거는 이제 중앙부 부분 측강. 요 한 10% 정도 되는 부분 측강. 부분 측강하니까 조금 더 선명도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부 중심 평균 측강.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제 하죠. 약간 좀, 전체로 약간 좀 오버가 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멀티. 우리 3D 평균 측강, 평가 측강, 또는 뭐, 매트리스 측강, 이런 부분에 멀티 측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부분과 이 안에 어두운 부분도 평균적으로 잘 측강됐어요. 그죠? 왜냐면 바깥 부분이 너무 환해지고 아니면 이 안에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특히 스팟은 특히 어둡잖아요. 흑백의 농도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중앙부 중심 평균 측강은 바깥 부분과 안의 부분이 적절하게 또 마찬가지로 평가 측강 중앙부 매트리스 평가 측강도 상당히 좋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런 시스템 즉 중앙부 중심 멀티 매트릭스 측강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작은 부분의 어떤 정확한 노출을 위해서는 스팟도 가능하죠. 스팟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요 중심부 중심 멀티 평가 측강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스팟 측강이죠. F8이 먼저 왔다는 조리개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F8. 근데 스팟 측강 여기다 스팟을 대고 찍었더니 여기에 노출치가 얼마나 왔어요? 250분의 1이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시멘트 기둥에다 댔더니 여기는 500분의 1초가 나왔어요. 저 뒤에 하늘에 댔더니 1000분의 1초가 나왔어요. 그만큼 스팟은 아주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이 스팟 측강,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을 측강해서 전체, 측광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잘 나왔죠? 여기를 측정하니까 뒤에 약간 좀 환해졌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차이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중앙부 중점 측강하니까 전체적으로 환해졌어요. 근데 중앙부 중점 측강인데 어디 하늘을 측정하니까 하늘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쪽 부분은 언더가 됐죠. 어두워졌죠.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밝은 부분에 측광했을 때와 약간 어두운 부분, 이건 가장 이제, 우리가 말하는 18% 해석하죠. 중간 해석 지점을 측광하니까 정확한 해석이 나왔죠. 근데 너무 밝은 부분을 측광하면 실제는 여기가 어두워지죠. 요런 차이를 지금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노출 선택 방식, 우리가 한번 이게 본 기억이 있죠? 그죠? 있죠? 이게 카메라에서 P, A, M, AV, TV, 요거 AV, TV는 캐논 계열이죠. 요 니콘, 요거는 소니 계열 이런 건데, 프로그램 모드 P, 그렇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값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결정해서 적정 노출을 준다. 조리개 우선 A 또는 AV, 이것은 사용자가, 즉 카메라 촬영자가 조리개 값을 결정하면 카메라가 적정 노출을 셔터 스피드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네. 대부분이 아무튼 우리는 이 조리개 우선을 놓는다 하는 것이고, 셔터 우선 S 또는 TV, 이것은 그 움직임을 찍을 때는 셔터 우선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수동 모드는 뭐예요? 사용자가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 값을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이 수동 모드. 그래서 사실 이 수동 모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조리개 우선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걸 사용하면서 노출을 뭔가 조정할 때 이제 수동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조리개 우선을 해 놓고 찍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수동 모드를 사용하기엔 좀 이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제 카메라 셔터 모드, 좀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흔적을 셔터 우선을 찍은 거예요. 30분의 1초. 30분의 1초. 셔터 우선을 찍었더니 셔터 우선 30분의 1초 찍어서 이렇게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셔터 우선으로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 이거는 조리개 우선이죠. 조리개 F9 조리개 우선으로 정적인 사물이니까 조리개 우선을 찍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대부분이 근데 움직임이 없는 자연 사물을 찍는 거예요. 인물도 대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인물을 찍으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조리개 우선 A, V를 놓고 찍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게 차이입니다.